자, 이번 화에는 이제 배울게요. 8볼 스플라인에서 엣지부터 해가지고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터블 폴리 해야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누르고요. 2번이라는 건 엣지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엣지는 3D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선택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링과 루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링이라는 건 단축키가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그 옆에 마주하는 선을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뭐 눌렀습니까? Shift를 누르고, 자, 평행까지는 아니고 마주 보는 형태의 선을 여기를 선택하고 건너뛰게도 돼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 레벨이 이제 같은 레벨이라고 하죠. 높이가. 이 상태에선 링이 걸립니다. 링이란 반지란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선 마주보는 형태의 뭡니까? 네, 선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주기능과 같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기준이 뭘까요? 사이에 사각형이 있다는 게 기준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삼각형이라든지 여기가 오각형이다, 그러면 링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루프는 뭐예요? 내가 이 선을 더블 클릭한다, 그게 루프라 그래요. 무한 루프라 그러죠. 더블 클릭하면 한 바퀴 무한 루프 걸리죠. 이어진 상태로.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한 점에 들어오는 선의 개수가 4개인 것끼리 연결한다, 그런 뜻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뭡니까? 여기도 삼각형이 생기고 오각형이 생기면 루프가 될 수 있으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링과 루프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 링과 루프 할 때 삼각형 면이나 오각형, 육각형 면을, 또는 뭐 식각형, 이식각형 면을 일부러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델링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자, 이런 에디트 엣지라는 기능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일단 여기 보면 리무브가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리무브란 게 뭐예요? 예, 점과 선을 지운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선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더블 클릭하면 루프가 걸리죠. 그 리무브의 단축키는 다시 말하지만 백스페이스예요. 선이 사라지죠. 다만 항상 엣지를 루프를 사용해서 지웠을 때는 뭡니까? 점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뷰 가서 드래그하고, 자, 드래그 선택 후 이것도 백스페이스로 지워야 돼요.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을 지운다고 해서 그 선이 완벽하게 지워지는 건 맞지만 그 자리에 점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리무브란 엣지를 루프로 지우고 남아있는 점을 지우는데, 그 점에 지워지는 점의 기준은 뭐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점을 말하는데, 직선이 돼야 되는 점인데 꺾여 있죠. 직선이 돼야 되는 선인데 뭐예요? 그 점에 선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예, 이거를 백스페이스 눌러서 한 번 더 줘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버텍스에서 이렇게 하나 점 잡고 백스페이스 누르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거의 대부분이 선을 선택해서 지우고, 루프를 사용해서 지우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가 점을 한 번 더 리무브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익스트루드는 뭡니까? 익스트루드는, 자, 내가 어떠한 선을 더블 클릭하고 오른 클릭해서 보면은 익스트루드가 여기 설정값이 나와 있죠. 세팅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이트 값은 마이너스, 위스 값은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언제 쓰냐면 가구라든지 제품에 그 뭐랄까요, 뭐 가구로 보지 않고 뭐 쿠션 같으면 마감선,
가구로 본다면 뭐 문하고, 그렇죠? 본체하고의 경계선. 이런 경계선 느낌을 내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가구 디자인 할 때 쓰이고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옷감인데 옷감의 경계선 바느질한 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챔퍼라는 게 나옵니다. 챔퍼는 뭐예요? 챔퍼라는 건 버텍스에 있는 챔퍼는 이 점을 면을 마른 목골로 만든다면, 이 엣지의 챔퍼는 내가 모서리를 만들었다. 이거 모서리죠. 각져 있죠. 여기를 깎아낼 때 쓰는 거겠죠. 이렇게 깎아낸다의 의미로 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엣지의 챔퍼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설정에 필렛이라고 이름은 없지만 필렛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위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챔퍼의 정도, 얼만큼 길이로 깎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자, 챔퍼 엣지 세그먼트는 뭐예요? 깎아내는 정도가 한 단계로 직선으로 깎이냐, 두 단계로 깎이냐, 세 단계로 깎이냐 이거예요. 자, 이거 이론으로 보면요 굉장히 편한 게, 가까이서 봤을 때 자 3, 4, 5가 되더라도 각져 나오면 이건 챔퍼라 그러고요. 5라고 했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둥글면 필렛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가구 만들 때 모서리가 둥글다면 10 정도 주는 거를 필렛으로 보고요. 1에서 한 3 정도 주는 걸 챔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든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다. 자, 그럼 이걸 표현하겠죠.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챔퍼란 모서리를 깎는다는 의미도 있고, 자, 거기에 이제 여기 뭐예요? 3D에는 뭐가 없어요? 3D 오브에이트는 필렛이란 옵션 자체가 없죠. 바로 챔퍼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웰드와 타겟 웰드는 버텍스에 있는 것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지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프론트 뷰 가서 내가 이 선을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구멍이 뚫리죠. 여기 보면 브릿지가 있습니다. 여기 브릿지는 뭐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니 여기가 구멍이 뚫렸는데, 이 엣지와 이 엣지를 면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그걸 브릿지라고 하죠. 연결 다리. 요거는 뭐 링과 루프에 특별한 뭐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선과 선의 1대1 관계로 면을 이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브릿지 위로 보면은 리무브 익스트루드 챔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루프가 된 상태 다음에 오는 기능을 보시면 돼요. 왜요? 브릿지는 뭐 단독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리무브 익스트루드 챔퍼는 사용을 하지만 그냥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루프를 해서 리무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루프를 잡은 상태로 자 뭐예요? 익스트루드 안으로 파이게 만든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질 때는 루프 상태로 챔퍼를 주기도 하죠.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자, 이 세 가지 기능을 링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되질 않아요, 모델링이.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봐봐요. 다시 원 상태로 자 돌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커넥트란 개념이 나옵니다. 커넥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루프랑 사용한다면 드디어 링하고 쓰는 게 나와요. 바로 커넥트입니다. 커넥트는 사용 방법이, 자 엣지를 선택한 후 Shift 눌러서 링을 하고요. 커넥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자 선이 한 줄 생기죠. 한마디로 면 나누기란 뜻도 있고요. 등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높이에 대한 등분이죠 지금. 또 하나는요 면을 나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세팅을 누르면 선이 생기죠. 자, 세그먼트 값을 올리면 둥분의 개수를 놀리는 거고요. pn치를 올리면 사이의 간격을 뜻하고요. 슬라이드는 치우침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선이 하나일 때는 핀치라는 게 먹질 않겠죠. 왜요? 핀치란 2개 이상의 선이 그려졌을 때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 딱 치면요, 없던 선이 생겨버렸죠. 예,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한 거입니다. 그게 바로 커넥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엣지의 주기능을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기능들은 또 아까 저번에 봤던 버텍스의 공용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3번에 보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보더는 뭘까요? 자, 여기에서는 보더라는 게 선택이 안 돼요. 보더는 뚫린 면에 대한 뭡니까? 예, 경계선, 테두리 선을 말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예를 들어 뭐 중간에 이 부분이 딜리트해서 날라갔다. 바로 여기에 대한 테두리를 보더라 한다는 거예요. 자, 보더란 뭐예요? 자, 보더란 뚫린 면에 대한 테두리 선을 말합니다. 한 바퀴 돌아간 선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있느냐? 자, 일단 뚫어져 있다는 것에서 선택이 되는 거니까 막기 위해서 있으니까요. 이거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캡을 누르게 되면 면이 막히게 되겠죠. 자, 인테리어나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잘못된 면이 있어서 지울 때가 있어요. 지우고 나면 면이 날아가거든요. 자, 그 면을 다시 메꿀 때 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구멍이 났다 하더라도 구멍이 난 부분의 테두리는 보더라고 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메꿔지겠죠. 자, 그래서 보더에서는 쓰는 기능이 뭐만 있어요? 캡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은 뭘까요? 자, 폴리곤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주기능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익스트루드는 내가 선택한 면을 돌출시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엣지에도 이게 있지만 엣지에서는 어떤 틈을 표현할 때 쓰지만 이 폴리곤에 있는 건 전체적인 큰 모양을 만들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클릭 후 익스트루드 했을 때 자,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엣지에서처럼 똑같이 그냥 튀어나오고 마는가? 뭐 들어갈 수 있고 하긴 하겠죠. 자, 근데 좀 다른 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얘는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입을 정해요? 야,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걸 눌러보면요. 지금 타입은 그룹이라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그룹과 로컬 노멀 바이 폴리곤이 의미가 없지만 중간에 있는 어떤 면이요, 이 면을 선택했을 땐 좀 달라지죠. 그룹일 땐 옆에 있는 면들끼리 붙어야 되고 크기가 변형되면 안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로컬 노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로컬 노멀은 각자의 방향대로 튀어나오지만 서로 연결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로컬 노멀 했을 땐 들어갈 땐 작아질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면의 방향대로 튀어나가면서 옆면과 붙게 되는 건 로컬 노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한 번 더 누르면 바이 폴리곤은 각자 튀어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주 쓰게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그룹과 근데 그룹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씩. 이런 땐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 면이 연결돼서 나올 때는 로컬 노멀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익스트루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버텍스에 있는 걸 아예 해보지도 않았죠. 엣지에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폴리곤에 있는 기능으로 익스트루드 해주고 추가적인 어떤 명령어를 더 줘서 마지막에 엣지에서 편집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폴리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셋을 한번 해볼게요. 인셋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면에 그 안에 어떤 사이즈, 같은 사이즈로 수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마운트 값 있지 않습니까? 이 값에 의한 수축되는 길이가 5.4 뭐 밀리미터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얘도 이런 건 있어요. 여러 개의 면을 선택할 시 뭐예요?
자, 각자가 되느냐, 같이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은 가운데 중심을 같이 공유하죠. 그러나 얘를 바이폴리곤 하면 각자 먹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수축된 모양의 동일한 비율을 가진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도 익스트루드와 인셋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폴리곤의 브릿지는 이런 기능이에요. 면과 면을, 그러니까 엣지에 있는 브릿지는 뭐예요? 자, 뚫려있는 면과 면을 연결한다면 얘는 막혀있는 면과 면을 브릿지 하겠죠. 예,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플립이라는 건 우리가 와인잔 만들었을 때 와인잔의 그 라스 옵션에 플립 노멀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거랑 같은 겁니다. 면 다 선택하고 플립하면 안과 밖이 뒤집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굳이 이제 이걸 쓸 필요는 없고요. 아마 그 앞으로도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의 마지막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여기를 갖다가 뭐예요? 자, 선을 만들었어요. 링 커넥트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이 하나 생기죠. 이 선 부분을 밖으로 볼록하게 둥글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커넥트를 하고 나면 루프로 끝나 있으니까 바로 익스트루드 설정하시고요.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둥글게 깎아내겠다 범위를 주고요. 또 루프로 끝났으니까 챔퍼도 할 수 있겠죠. 챔퍼로 둥글게 깎아줍니다. 자, 둥글게니까 10을 주면 필렛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가구에서 모서리를 깎아낸다, 챔퍼 줬어요. 그러면 새로운 면을 생성해서 둥글게 깎아주기 때문에 항상 각이 져 보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의 마지막 중점적인 기능은요, 맨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스무싱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부드럽게 하는 것에 대한 그룹인데 폴리곤에서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다른 옵션 없이요, 가구도 그래요. 컨트롤 A 오토 스무스 누르면 알아서 부드럽게 하라 라는 뜻이죠. 요것만 해주더라도 이렇게 둥근 건 알아서 둥글게 해주고요. 각지는 부분은 적당히 각져주죠. 여기 각지죠. 알아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봤는데 엘리먼트는 하나의 덩어리란 뜻일 뿐이기 때문에 덩어리 선택해서 뭐 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일 뿐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어디까지 봤어요? 자, 보더부터 엣지부터 보더 폴리곤까지 봤죠. 그래서 에이트블 폴리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배워볼 게 뭐예요? 자, 뭐겠습니까? 바로 예제가 들어가겠죠. 예, 5 서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